심리 로맨스 스릴러극 위기의 시니어 재호화 그녀가 끝내 숨기지 못한 진심. 밤 공기가 얇게 식어가던 시각이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은 노랗게 흔들리고 바람은 낮과 다른 결을 품고 있었다. 나는 늘 그렇듯 조용히 현관 입구에 섰다. 구두를 벗기 전 문틈 너머 어둠을 한번 바라보는 습관이 있었다. 혼자 산 지 오래된 사람에게 흔히 생기는 버릇이다. 하지만 그날은 그 단순한 습관이 갑자기 이상한 떨림으로 바뀌었다. 마치 누군가가 먼저 내 숨을 잇고 있었다는 느낌. 문틈에 손을 대고 천천히 밀었을 때 공간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공기 속 어딘가에 사람의 채취 같은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남자 향수의 잔향도 아니고 땀 냄새도 아니고 단지 누군가가 바로 앞까지 와 있었다는 느낌. 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자신에게 속삭였다. 또 시작이네. 내가 예민해진 거겠지. 하지만 며칠 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상한 기척들을 떠올리자 스스로도 그런 말이 쉽게 믿기지 않았다. 문 아래로 슬쩍 보이던 그림자. 가볍게 도어락 위를 스치는 소리. 문 앞에 놓여있던 꽃. 그리고 그 꽃을 건넨 듯한 그 젊은 남자의 눈빛. 나는 주방으로 걸어가며 흘끗 창문을 열어보았다. 밤바람이 안으로 들어오며 커튼기를 흔들었다. 이웃집 방향에서 들려오는 TV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불편했다. 그 정적 속에서 나는 갑자기 가슴이 묘하게 조여드는 걸 느꼈다. 이 감정이 불안인지 기대인지 혹은 그 두 가지가 같은 비율로 섞인 독특한 감정인지 스스로도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 젊은 남자는 처음 마주쳤을 때부터 뭔가 달랐다. 사람을 관찰하는 방식이 너무 깊었다. 상대의 표정 하나를 오래 바라보면 상대 마음의 틈을 읽을 수 있는 사람처럼 그는 나를 그 눈빛으로 오래 바라봤었다. 너무 오랫동안. 그것은 누군가를 흥미로워하는 눈빛이라기보다 이 사람의 감정을 파고들 수 있겠다는 확신의 빛에 가까웠다. 나는 그의 나이를 가늠해 보았다. 30이 채 되지 않아 보였다. 아니, 어쩌면 20 중반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기척에서 느껴지는 것은 어른의 그것이었다. 모호하게 위험한 어른. 나는 거실에 앉아 불을 끈 채 한참 동안 그대로 있었다. 어둠은 이상하게도 나를 편안하게 했다. 마치 어둠이 나를 감싸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날 지켜보는 것만 같기도 하고 그 순간이었다. 현관문 아래 작은 틈으로 미세하게 그림자 같은 움직임이 스치고 지나갔다. 스르륵. 소리 없는 미세한 움직임. 나는 몸이 굳어버렸다. 혹시 또 그 젊은 남자인가? 왜 매일 밤 찾아오는 걸까? 호기심인가? 관심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조용히 걸어갔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혹시 밖에서도 들리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였다. 문틈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확신할 수 있었다. 누군가가 서 있었다는 걸. 지금 막 자리를 떠난 사람의 체온 같은 게 남아 있었다. 문턱 근처 공기에는 아주 희미한 온기가 퍼져 있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당신은. 하지만 이상하게도 당신이라는 단어가 입안에 떠오르자 내뱉지도 않았는데 내 뺨이 살짝 뜨거워졌다. 나도 모르는 감정이 솜털처럼 일어나는 기분. 불안이거나 아니면 그 외의 감정이거나. 며칠 전 그 젊은 남자는 내게 물었었다. 저 어르신 혼자 사세요? 그 질문이 왜 그렇게 오래 내 마음에 남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어쩌면 어르신이라는 말 대신에
그가 눈빛으로 말하고 있던 진짜 뜻 때문일지도 모른다. 혼자인가요? 그래서 누구도 모르게 찾아와도 괜찮은가요? 당신은 내가 와도 무방한 사람인가요? 그런 의미.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문 안쪽에서 한 발짝 물러났다. 다리에 힘이 살짝 풀렸지만 쓰러지진 않았다. 이 관계가 뭐가 되려고 하는 걸까? 젊은 남자의 관심이 단순한 장난일까? 아니면 이미 한참 전부터 준비된 접근일까? 전자는 이미 어느 순간 버려진 추측이었다. 그의 눈빛은 장난을 하려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너무 깊었다. 너무 오래 바라봤다. 문득 문 위쪽 작은 우편 서랍에 무언가가 꽂혀 있는 게 보였다. 오래된 광고지인가 하고 손을 뻗었는데 종이가 손끝에서 부드럽게 미끄러졌다. 깨끗한 새 종이. 그리고 짧은 문장 하나. 오늘은 왜 안 나왔어요? 숨이 멈췄다. 그는 내가 문을 열길 기다리고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었다. 어제처럼, 그제처럼, 매일 그랬다는 듯이 나는 천천히 종이를 접어 손에 꼭 쥐었다. 종이가 작게 구겨지며 손바닥 안에서 소리를 냈다. 그 젊은 남자는 지금 어디 있을까? 바로 앞 복도 어디선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까? 나는 천천히 문에 손을 올렸다. 손바닥이 문에 닿을 때 금속의 차가움이 스르르 손가락 끝으로 번져왔다. 그리고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 나를 진정시키는 것 같았다. 그래, 그렇겠지. 나는 이미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는지도 몰라.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젊은 남자의 집착인지 관심인지 모를 감정이 이미 내 빈틈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너무 뚜렷했다. 나는 결국 소파로 돌아와 몸을 묻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문 앞에서 스쳤던 기척들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그가 언제부터 나를 보고 있었을까? 왜 하필 나였을까? 그리고 나는 왜 그 사실을 거부하지 못했을까? 그 질문들 사이에서 나는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어떤 위험한 감정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도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는 날이 있다. 그 젊은 남자는 그 빈틈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빈틈을 파고들기 위해 오늘도 문틈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문이 닫히고 난 뒤도 카페 안에는 그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유나는 가만히 숨을 내쉬었다. 마치 방금 전 일들이 꿈처럼 느껴졌다.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 오래 기다린 장면 같아서 그녀는 라떼 컵을 잡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끝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그가 문으로 나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잠시 바라보았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그 눈 속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움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단순한 놀람과 동요였는지 유나는 그것을 정확히 말로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우연히 마주친 옛 연인의 표정이 아니었다. 어떤 말도 필요 없는 감정이 몇 초 사이에 지나갔다. 유나도 그도. 하지만 그는 떠났다. 그 이유는 그녀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전화 때문인지 상황 때문인지 혹은 마음 때문인지. 그러나 떠날 때의 그의 걸음에는 분명히 미련이라는 흔적이 있었다. 뒤돌아보고 싶은 사람의 걸음이었고 다시 돌아오고 싶지만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의 뒷모습이었다. 유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카페의 따뜻한 조명이 조금 뿌옇게 보였다. 창밖에는 겨울바람이 스쳤다. 하늘은 흐렸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바쁘게 옮기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세상과 동떨어진 공간에
혼자 남은 것처럼 느껴졌다. 이 감정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몇 달 동안 노력해온 모든 잊기의 과정이 단 한순간에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것 같은 기분.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에 유나는 그저 조금 바쁘고 조금 지치고 가끔 떠오르는 그리움에 스스로 괜찮다고 말하던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 몇 분의 시간이 그녀의 세계를 너무 크게 흔들어 놓았다. 유나는 자리에서 코트를 집어들며 가만히 입술을 깨물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는 감정, 누군가가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마음. 하지만 자신에게는 너무나 뚜렷한 진실. 나는 아직 끝내지 못했구나. 내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녀는 카페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안쪽을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다. 그의 흔적도 없다. 모든 것은 아까와 똑같지만 유나의 마음만 달라져 있었다. 밖으로 나온 순간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유나는 순간적으로 어깨를 움츠렸다. 하지만 그 차가운 공기조차 그녀의 머릿속에서 맴도는 생각들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걸음을 옮기려 했다. 그러나 발끝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조용히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뒤돌아 카페 문을 바라보았다. 그가 다시 나타날 것 같아서 보이지 않더라도 혹시 문 너머에 잠시 머물러 있을 것만 같아서. 하지만 문은 조용했다. 그는 이미 사라졌다. 유나는 작게 숨을 들이켰다. 그래, 끝났잖아. 이미 끝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이별이란 때로는 단순한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수백 번도 더 설명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걸 유나는 다시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로 그를 잊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그리움을 잊기 위해 노력하는 척하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던 걸까? 유나는 그래서 더 무너졌다. 몇 분 동안의 짧은 재회가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 감춰둔 진심을 너무나 쉽게 드러내버린 것이다.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친한 동료의 메시지였다. 유나 씨, 오늘 미팅 자료 확인했어요? 조금 수정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렇지 않은 업무 메시지인데도 유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멍해졌다. 지금 이 감정 상태에서 일에 집중할 수 있을까? 마음을 원래 자리로 돌릴 수 있을까?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잖아. 하지만 이런 자기 암시는 이미 10여 번은 했던 말이었다. 오늘만도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 모른다. 결국 마음은 말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길을 걷기 시작했다. 겨울 공기가 차갑게 폐 안으로 들어왔다. 그 차가움이 감정의 열기를 조금은 식혀줄 것 같았다. 하지만 생각은 계속 이어졌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의 떨리는 손, 그의 잠시 멈춘 눈길, 그의 흔들린 호흡. 그가 카페 뒤편의 추억이 담긴 자리를 바라보던 그 짧은 순간, 유나는 그 모든 디테일을 기억해버리고 말았다.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마음은 움직였고 감정은 이미 다시 요동치기 시작한 뒤였다. 집에 도착하고 난 뒤에도 감정은 가라앉지 않았다. 현관문을 닫고 코트를 벗는 동안에도, 주방에 물을 받아 마시는 동안에도, 옷을 갈아입고 조명을 켜고 침대 위에 주저앉는 동안에도 그는 계속 떠올랐다. 유나는 TV도 켜지 않았다. 방 안은 적막했고 그 침묵이 오히려 감정을 더 크게 반사시키고 있었다.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지? 이미 다 끝난 감정 아니었어? 아니면 그때도
지금도 내 마음이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걸까? 유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이별 후 가장 힘든 건 추억을 잊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제 괜찮다고 속이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나 가장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찾아왔다. 오늘처럼 그를 다시 보는 순간 유나의 마음속에서 무너져 내린 감정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었다. 여전히 이어져 있는 감정이라는 사실. 그게 그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었다. 나는 아직도 너를 완전히 보내지 못했구나. 그녀는 자신에게 솔직해지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 하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다. 이 감정은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다.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나 무섭도록 큰 파문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유나는 직접 겪고 있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를 잊고 싶은 걸까? 아니면 사실은 다시 만나고 싶은 걸까? 대답은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말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다. 다만 유나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그리고 시작되는 또 다른 움직임.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알림 메시지가 아니라 카카오톡이었다. 알림창에 그의 이름은 뜨지 않았다. 하지만 유나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바보 같은 반응이지만 그만큼 마음이 흔들려 있었다. 메시지는 친구였다. 유나야, 내일 점심시간에 시간 돼? 맛있는 데 가자. 유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고 폰을 내려놓았다. 일상적인 메시지마저 대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불안정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생각이 과거로, 현재로, 다시 몇 시간 전의 카페로 흘러갔다. 그리고 문득 아주 조용히 깨달았다. 그도 나를 봤어. 그도 흔들렸어. 확신은 아니었다. 그러나 유나가 느낀 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 몇 달 동안 잊혀졌다고 믿었던 감정이 그 몇 초 동안 너무 선명하게 드러났으니까. 그의 시선, 그의 숨, 그의 미세한 떨림. 그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만큼이나. 유나는 조용히 입술을 떨며 속삭였다. 우리 정말 끝난 걸까? 그리고 그 질문은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이 감정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멈춰있던 마음이 몇 달 만에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를 향해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움직임은 이제 멈출 수 없는 흐름이 되어 그녀의 삶을 다시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유나는 단 한 시간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몸은 분명 피곤한데 머릿속은 마치 끝없이 돌아가는 회전판처럼 그와의 장면을 반복 재생했다. 카페에서 마주쳤던 순간 그의 잠시 굳은 표정, 떨리던 손끝,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을 때의 그 애매하고도 뜨거웠던 눈빛. 이 모든 것이 유나의 머릿속에서 정확한 순서로 마치 의도된 영화처럼 재생되고 있었다. 유나는 베개를 끌어안고 몸을 말아 올렸다. 차가운 겨울밤이었지만 왜인지 이불 속은 오히려 뜨겁게 느껴졌다. 그의 시선이 닿았던 곳들, 손끝, 목선, 그리고 그녀의 입술까지. 그 모든 곳이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희미하게 감각이 깨어나는 듯했다.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흔들리게 하는 거야? 유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대답 대신 그의 목소리가 기억 깊은 어딘가에서 떠오를 뿐. 누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떨려요? 괜찮아요. 나 있어요. 누나 나 아직. 그의 어투, 호흡, 속삭임.
모두가 너무 생생했다. 이 모든 감정이 단 한 번의 마주침으로 다시 깨어났다는 사실이 유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시간은 어느새 새벽 3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유나는 결국 몸을 일으켜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갔다. 조명도 켜지 않은 어두운 집.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오히려 감정은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식탁 앞에 앉아 조용히 컵을 내려놓는 순간 스마트폰이 아주 짧게 진동했다. 유나는 가슴이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새벽 시간에 울리는 메시지는 그 자체만으로 의미를 가진다. 그녀는 천천히 화면을 확인했다. 카카오톡 발신자 이름이 뜨는 순간 유나는 숨을 멈췄다. 정우. 그였다.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몇 초 동안, 아니 몇 분 동안 그녀는 메시지를 누를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결국 천천히, 엄청나게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열었다. 정우, 누나 잠 안 자죠? 유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는 지금 유나의 상태를 알고 있기라도 한 듯 너무 정확했다. 그녀는 잠시 답장을 하지 못한 채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러나 다시 화면으로 손이 갔다. 그의 메시지는 마치 그의 목소리와 체온을 직접 느끼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곧바로 이어졌다. 정우, 오늘 미안했어요. 정우, 사실 나도 좀 많이 놀랐어요. 유나는 숨을 삼켰다. 그는 정말로 흔들렸던 것이다. 그 순간 느꼈던 떨림과 긴장,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착각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문장. 정우, 누나 표정이 순간 너무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유나는 메시지를 읽다 손끝이 떨렸다. 그의 조심스러운 말투. 하지만 애써 감추려는 감정이 그대로 묻어나는 문장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정우, 혹시 내일 잠깐 볼 수 있어요? 이 한 문장이 유나의 심장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가슴이 텅 비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뜨겁게 채워지는 기분. 두려움과 설렘, 그리움과 불안, 끝내지 못한 감정과 시작될지도 모르는 감정이 한꺼번에 뒤섞여 밀려왔다. 유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머리를 감싸쥐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런데 왜 이렇게 보고 싶지? 그녀는 침대 위에 몸을 던졌다. 하지만 감정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다. 정우를 다시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 유나의 마음도. 그 말을 듣고 다시 깨어나 버렸다. 유나는 결국 휴대폰을 다시 들었다.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한참 동안 고민한 끝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단 한 문장을 보냈다. 유나, 내일 시간은 있어. 보냈다. 삭제하지 않았다. 돌이킬 수 없었다. 그리고 몇 초 뒤 그의 답이 도착했다. 정우, 고마워요. 누나한테 하고 싶은 말 많았어요. 그 문장만으로도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유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천장만 바라보았다. 내일 그를 다시 만난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몸 안에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하지만 그 설렘 뒤에는 무서운 감정도 함께 따라왔다. 다시 시작하면 우린 또 어디까지 가버리게 될까? 유나는 조용히 이불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잔잔하게, 그러나 분명히. 유나는 준비를 마치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거울 속의 그녀는 어제보다 더 긴장한 얼굴이었다. 메이크업도 자연스럽게 했다. 평범하게 보이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숨기지 못한 미묘한 설렘이 있었다.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정우는 이미 와 있었다.
그는 우산을 접으며 위를 올려다봤다. 그 순간 유나의 숨이 아주 잠시 멈췄다. 그는 어제보다 더 성숙해 보였다. 그리고 더 가까워지고 싶은 눈빛이었다. 누나.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렸다. 어제 사실 많이 흔들렸어요. 그의 고백은 아주 솔직했고 그만큼 위험했으며 달아오른 감정을 숨기지 않은 목소리였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우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한 걸음 다가왔다. 나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누나 보면 아직도 그때처럼. 그의 말이 이어지려는 순간 유나의 심장이 크게 울렸다. 비 오는 겨울거리에서 그와 단 몇 초 마주한 순간 유나는 깨달았다. 이 만남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다. 이미 시작되어 버린 흐름, 막을 수 없는 감정, 끝내지 못했던 이야기의 연장선, 그리고 이 감정의 끝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그저 하나만 분명했다. 유나는 다시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더 깊고 위험해지고 있었다.